안녕하세요. 투자에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봉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 주가 흐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한 달 전인 4월 말 삼성전자 주가는 대략 5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5월 들어서면서 주가는 서서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5월 초에는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며 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4월 말 5월 초에 걸쳐 주가가 5만원 중반대를 회복했고 5월 중순에는 주가가 한때 58,000원 선까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 달간 주가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월 중순의 급등락인데요. 5월 12일을 전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며칠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5월 12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하여 57,00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하루 상승폭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로는 몇 가지 호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먼저 글로벌 이슈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5월 중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크게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관세 완화 합의로 전 세계 증시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죠.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환경 덕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술주에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호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에 들어 두 건의 굵직한 인수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자회사 하만을 통한 미국 오디오 전문 기업 인수 소식이고 또 하나는 유럽의 대형 냉난방 공조기업인 독일 플렉트 그룹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약 5천억 원에 인수하며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확보했고요. 5월 14일에는 약 2조 4천억 원을 들여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대규모 M&A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고 전장 사업과 데이터 센터 공조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는 신제품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세트 사업 부문에서 신규 모델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었고 인공지능 AI 붐과 관련해서 반도체 부문의 향후 수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도 AI 열풍의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한 요인들이 한데 모이며 5월 중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등 후에는 조정도 따랐습니다. 5월 중순 58,000원 근처까지 오른 주가는 그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잠시 조정을 겪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고 보면 5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아온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약 1조 3천억 원어치나 순매도했어요. 5월 중순 잠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줄이는 흐름이 이어진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월 말에 50% 아래로 떨어진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5월 16일부터는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안 좋으니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럼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었을까요? 산업 동향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아직 완전한 회복 국면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외국인들은 특히 AI 관련 반도체인 HBM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같은 반도체주이지만 SK하이닉스 주식은 5월 한 달 동안 무려 1조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AI 가속기용 HBM을 주력 공급하면서 AI 붐의 직접적 수혜주로 부각되었죠.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고 D램 등 범용 메모리 분야의 업황 둔화 우려도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담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 AI 수혜 기대주를 갈아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급상의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는 5월 후반부에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5월 중순 급등 이후로는 55,000, 56,000원대에서 주로 움직이며 박스권에 머물렀는데요. 큰 호재가 있었던 5월 12, 15일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5만원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 셈입니다. 5월 말에는 AI 관련 핵심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5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반등하며 56,000원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3월 말 이후 줄곧 회복하지 못한 6만원 선은 여전히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뉴스 및 이슈와 함께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 측면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뚜렷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일 텐데요. 단기 지지선은 대략 53,000, 54,000원 부근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53,000원대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58,000원 수준에서 형성된 모습입니다.
58,000원대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상승이 몇 차례 제약받았는데 이를 돌파해야 그 이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을 보면 5월 중순 급등 시기에 평소 대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크게 올랐던 날에는 거래량도 1천만 주를 훌쩍 넘겨 최근 평균보다 많이 거래되었어요.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줄어든 모습인데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가 안정적으로 눌림목을 형성한 것은 패닉성 투매 없이 안정적으로 조정을 거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며 버티는 구도가 5월 내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은 건 연기금 등 국내 기관 투자자의 저가 매수와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받쳐주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5만원 초중 반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읽혀요.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외 환경과 시장 트렌드도 짚어보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와 글로벌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260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답게 이러한 지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요. 미국의 금리 동향은 기술주 투자 심리에 중요한데 5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성장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유동성 환경 개선도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바람을 넣어준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AI 산업의 붐은 국내외 할 것 없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주들이 연일 화제를 모았고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투자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 만큼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라든지 생성형 AI 수요 폭증 같은 뉴스들이 전해질 때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내 정책 및 경제 이슈로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나 규제 완화, 움직임도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5월에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든지 주요 대기업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산업 전반의 모멘텀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투자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지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향후 삼성전자 주가 전망과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길었던 반도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생산량 조절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 하반기쯤에는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디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79조 원, 순이익 8조 원 수준으로 생각보다 선방했고 이는 본격적인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등의 HBM을 공급하며 주목받고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 HBM3, HBM4 등의 제품을 곧 양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반기 중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AI용 메모리 공급에 참여하게 된다면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4나노 이하 공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AI 칩 수주를 따낼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문도 완전히 잊어선 안 됩니다. 글로벌 경기 여건이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삼성전자의 모바일과 가전, 제품 판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혁신적인 폴더블폰 신제품이나 갤럭시 S 시리즈 차기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신제품 사이클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외국인 수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 관망세 또는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살 만큼의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주가가 큰 박스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변수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혹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다시 매파적으로 바뀐다거나 국제 정세 이슈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삼성전자처럼 대형주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 미중 간 기술 분쟁의 재점화 가능성 등도 남은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핵심 기업인 만큼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 변동성도 늘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 주가 흐름과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친근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